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7강이죠. 7강에서는 우리 지난 6강에서 비교행정까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발전행정, 그리고 신행정론, 그리고 80년대 이제 NPM하고 뉴 거버넌스 들어가기 전에 신제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다음에 공공선택이론 이렇게 4가지 주제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발전행정에 보시면 60년대고요. 아까 우리 지난 강에서 50년대 비교행정까지 했죠. 그래서 60년대 이 발전행론인데 이 발전이라는 게 뭐냐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얘기해요. 후진국이나 개도국, 그죠? 개발도상국. 그래서 아까 우리 50년대 비교행정에서 뭐 예를 들면 선진국이나 후진국의 어떤 기능을 비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능을 비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선진국의 장점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그랬죠. 왜? 선진국이나 후진국은 다르잖아,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에 맞는 발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는 개도국의, 여기서 발전이라는 거는 주로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엘리트죠. 엘리트, 일부 소수 엘리트. 그래서 엘리트 주도의 국가 발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발전행정이죠.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죠. 보시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바뀌었죠. 예전에는 보세요. 생태론, 체제론, 비교행정까지는 이게 조직입니다. 어땠습니까?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죠? 이 환경이 조직에 일방적으로 영향만을 주었죠. 그리고 분명히 조직이 환경을 바꿔나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 이게 바뀌어요. 어떻게? 조직이 적극적으로 환경을 바꿔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조직이 소극적 조직이 아니라 어때요? 적극적 조직이고 수동적 조직이 아니라 능동적 조직이죠. 그래서 조직이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제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가 된 거죠. 우리가 독립 변수를 X 변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이 X 이렇게 Y 관계도 되지만, 그죠? 거꾸로 조직이 X고 이렇게 Y.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직이나 독립 변수이면서 동시에 종속 변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죠? 결정론이 아니라 임의론이라고 했죠. 임의론 또는 자발론. 임의론, 그거 정리했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발전행정이고요. 특히 1960년대 후진국의 어떤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도 뒤처지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죠. 이러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바로 발전행정입니다. 자, 우리 교재 보세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의의와 발생병을 설명드렸고요. 거기 75페이지 보시면 발전행정론의 특징이라는 게 나와 있죠. 네,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하시고 가장 기본적인 특징 첫 번째 행정우위에다가 밑줄 치세요. 행정우위. 자, 여기 지금 엘리트 주도라는 거죠. 이 엘리트는 행정을 말합니다. 행정 엘리트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행정부 위주의 국가 발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 요소인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동시에 발전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정치, 경제, 사회, 뭐 행정, 문화 이렇게 이러한 요소들이 동시에 이렇게 성장하면 이걸 균형 성장이라고 그래요. 균형 성장.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어때요? 행정이 주도한다고 그랬죠. 엘리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행정이 멀찌감치 앞서서 주도하고 나머지는 행정을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발전이거든요. 예전에 60,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그랬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 발전 전략이에요. 그래서 발전행정은 이때 발전